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3쪽에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만호지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구는 지금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드린 바처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금 이제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주거단지들 일부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클러스터 그 옆에 이제 개발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쪽에도 그 두 가지 그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1차 그 한 43만 평이 전체 분양이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축 계획안을 잡은 게 있고,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잡은 게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일부 그 지역을 아마 그 만호지구랑 중복되는 그 주거단지 이쪽을 또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좀 그 두 군데가 좀 그렇게 가다 보면 일부 한쪽은 영향을 좀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거는 관련 그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19쪽 건축허가과 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축 안전센터 여기 역할이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 관내 이제 건축 공사 현장이나 그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라 하면 네.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예요? 기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기존 건축물은 현재 평택시에 있는 관내 모든 건축물 그러니까 중에서 위에 이제 저 있는 그런 건축물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가설 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그 뭐 컨테이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기존의 골조식으로 마냥 지은 이런 건축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역 건축 센터에서 이제 뭐 이제 현장을 이제 점검하고 다니는 건축물은 이제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반 건축물인데 이제 공동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이제 공동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인구 50만 이상인 데들은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문 인력들을 확보를 좀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건축사라든가 건축 구조 기술사라든가 뭐 시공 기술사들 뭐 이런 그 전문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네. 확보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사실상 확보를 해야 되는 법정 인원이 한 약 5인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건축사 1명과 이제 시공기술사 1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인력이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 수급이 잘 안 돼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건축사도 사실은 이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도권 이게 서울 쪽들은 그래 그나마 이제 확보가 용이한데 그 서울 밑에 쪽으로들은 지방들은 이게 50만 인구에서 확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에는 이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실제는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확보를 하려고 계속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하는데 그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내 말 사- 뜻은 예, 예.
그 규정상에는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확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그 규정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네. 힘들든 안 힘들든 뭐 그걸 떠나서 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면은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시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해서 그럼 이제 감사나 정상 이런 운영이 될 수 데서 예를 들어서 규정을 어기면 이제 대부분 제재를 받잖아요. 있도록. 네.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 각종 그 정부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이제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평가 점수가. 그럼 불이익은 없습니까? 낮아지면? 지금 뭐 부득이하게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것까지 뭐 제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도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24쪽에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니까 4.5%에서 25.8%로 상당히 많이 좀 그래도 증가가 됐어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네, 현재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뭐 1차 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청으로 대부분 들어가든지 그러다 네. 보면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냐면 그 받아야 될 돈들을 제대로 못 받든지 이런 어려움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지금 뭐 대형 공사장이나 이 아파트 현장에 할 때 지급할 때 이 미부를 좀 저희가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건설 업체가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자금력, 그다음에 기술력.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기술을 좀 요하는 데는 평택에서 이 업체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금도 이게 보통 건설 현장은 보통 한두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까지 아마 이렇게 지금 남겨놓고 이 체인시기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조금 없는 데는 이게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지역건설 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이 견적 비교를 했을 때 이 평택의 업체에서가 좀 견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업체에 비교를 하면 견적 단가가 너무 비싸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 업체가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하고 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좀 자구책을 좀 더 찾아야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좀 본 경우가 있어요. 원청에서 1차 밴드로 그 계약을 해서 또 1차 밴드가 하청업체를 지역업체를 줘서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원청에서 그 1차 밴드 업체한테 직접 그 자금을 줘도 된다라는 그 확약서를 받아오면 직접 1차 밴드를 거치지 않고 원청에서 바로 주는 형태로 가서 받은 경우를 제가 지역에서 몇 번 봤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원청에서 1차 밴드로 계약을 했을 때 거기들이 뭐 자금 사정이 어렵든지 부도가 나고 이러면 좀 그 하청 들어간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한번 방안도는 한번 강구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족자형 그 현수막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먼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또 이 현수막이나 이런 게 요새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엄청 날패고, 그래서 지금 주말이나 이때도 지금 이 기관지가 나와서 상당히 지역에 하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뭐 이 행감 때 얘기하신 건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개선을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지금 의원님 행감 때 의견 주신 내용을 저희가 좀 시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족자형 형태로 해서 워낙은 지상으로부터 2m를 떼고서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어서 시야에 방해를 주고 또 이게 걸리작거리는 그런 형태로 와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를 그 보도를 뭐 다닐 때나 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회전 오고 그럴 때 그 족자형 현수막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날 위험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2m 규정들은 그 이상 떼야 되는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켜지질 않고 시에서도 별로 단속하는 경우가 전에도 없었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 단속은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그 3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그 평택 지제역 공동주택 지구 조성에 대한 질의를 이제 강정구 의원께서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5일 날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기능 수행할 도시개발 수용식 발표를 국토부에서 하셨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주민의 그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반발 같은 게 많이 이제 심화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1년도 정도에 이제 지제 서측에 뭐 81만 평 지구 지정 제한 구역으로 이게 묶였다가 지금 56만 평 더해서 137만 평 3만 3천 가구라는 그런 형태의 그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콤팩트 도시건설 주민 의견을 무시해서 일반적 그 수용 방식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과 또 토지 면적, 환지 방식을 통한 공공개발이 그 지역에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해오던 그 어떤 그 업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그 사업 변경에 대한 어떤 그 심한 고충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그래서 지금 집단 농성이나 뭐 어떤 이제 독립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그 행동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런 와중이라는 것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의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 이 정부가 이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할 때 예,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협의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그 지연이 불투명해집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 할 때 아까 뭐 조합도 있고 했는데 주민들 저기 안 했다는 말씀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못했다는 좀 그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할 때 네. 그 이제 지제역세권 할 때
지금 뭐 LH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이 사업 설명회 이런 거를 좀 조만간에 좀 잡을 계획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여기 단체가 이제 이 반대 민원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조합 측하고 고덕하고 세계동하고 지금 세 개는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설립이 그 사람들하고 별도로 그 조합하고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LH하고 이 만남의 장소를 수차례 갖춰서 의견이 뭔지 내용을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저희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먼저 이게 7월 4일 날 우리 이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가 이 서사벌이나 이 고덕 국제 신도시 할 때 그 시행착오나 행정착오가 좀 많아서 TF팀을 별도로 시에서 14개 부서하고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점 있는 거를 LH에 모든 것을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차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그 진짜 평생을 지니고 있던 자기 삶터에서 또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방법론에서 이분들이 불편상을 겪고 있어서 이게 집단적인 행동을 이제 돌입하려고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뭐 이주 대책, 이전 이사비, 주택 특별 공급 어떻게 해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기에 이제 그 세입자도 있고 그 주인 세대도 있고 했는데 대한 그 세입자에 대한 그 협의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우리 지제세교 영신지구도 지금 해결도 안 된 상태예요. 이게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업이라 이게 물론 이제 개인이 조합 구성해가지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렵고 서로 왈가왈부한 어떤 경쟁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이지만 이런 데도 인구 배정이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7만 평 정도의 3만 3천 가구라고 하고 세대 수가 이게 인구가 7만 5,900명 정도가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인구 유입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제 2035년도 90만 인구고 우리가 2040년도에는 100만 인구가 이제 돌입할 예정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인구 배정 문제가 많이 지금 돌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도시가 20년 동안 지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진행도 안 되는 반면에 또 이게 발표가 되니까 과연 이게 평택시가 무리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업지구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개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예, 지금 아직도 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비대위가 생겨나고 있어서 예, 비대위가 다 이제 구성이 되면은 어제도 이제 저희가 LH하고 실무 회의를 했었는데 민관공 운영 협의체를 예. 만들어서 예, 이제 비대위 구성원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사업 시행자 대책이 뭔지 공식적인 창구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국토부하고 LH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비대위가 생기면은 비대위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이 광대하게 지금 이쪽뿐만도 그렇지만 지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 뭐 159만 평이라든가 현덕지구도 지금 지진부진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평택시가 시가외 지정된 곳도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시가외 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금 민간은 예. 19개 단지 중에 반은 예. 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21개 중에서 지금 예, 진행되고 23 있는 개소. 게 23개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뭐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가외 지구 지정된 곳도 이제 많이 있고 이런 데다가 더불어서 지금 갑자기 137만 평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발표된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우리 이제 100만 도시로 가려면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아픔도 겪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거기에 살던 삶의 터전에 살던 시민들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진짜 터전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 앞으로도 이게 우리 도시개발 측이라든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을 한치도 그 서운함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어떤 그 구성되고 있는 민관 그 보상 대책이 이루어질 때 철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저희 시도 뭐 의원님 말씀 외에도 예. 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사벌이나 국제 신도시에서 저희가 시행착오 겪은 것까지 지금 다 그렇죠.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주민 의견 반영해서 LH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LH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에 2040 평택 도시계획 기본 계획 수립에서 제가 지금 이 100만 2040년까지 100만 도시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시가의 예정 용지가 추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23개 시가외 용지가 있는데 또 추가 확보됐다는 거는 이 용지 말고 또 몇 개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추가 확보된 게 아니고요. 확보한다. 지금 그 저희가 그 배정된 그 물량 내에서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이제 이게 그 20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지금 그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갑자기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 물량을 이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도시개발 사업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계획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예정 용지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추가로 발표가 되니까 현재 진행 사업들이 미진부진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이곳에 배정된 어떤 인구 배정 같은 게 또 이런 사업처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그 인구 배정을 또 다른 이곳으로 빼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완전히 또 못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어요. 이거 공공주택지구는 별도 물량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다른 지구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우리 평택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많고 또 인구 유입해야 될 사항도 많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성급은 했고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시숲 이제 아파트 단지 조성이 되고 이제 이러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죠. 이게 이제 단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도시숲 가꾸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시로 LH나 이게 민간 업체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제 이관이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아니기 때문에 예. 안에다가 지금 주민들한테 저 시공자한테 조경을 많이 심게끔하는 이런 제도. 예, 아니, 제도입니다. 이제 알아요. 지금 주택이기 때문에 15% 관리자는 이제 아파트 그렇죠. 관리사무소 아니 제가 이제 얘기한다 의도는 여기 지금 아파트 도시숲 이게 이제 녹지 면적이 15%잖아요. 15%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뭐 조경 확대를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 조경 면적이 15%면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앞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은 어떻게 해서 확대 이게 법으로 개정이 입으로 제정이 돼 있으면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변경은 조금 어렵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심의 시에 예. 법정 조경보다 이 조금 해서 18% 20%까지 지금 조경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다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 끝나면 우리 그 평택시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에 또 나무 조경 식재를 보충 식재를 하느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 도시 사업소에 이제 그 어떤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해보는데 이게 조경 면적이 이렇게 부실하고 또 조경 같은 게 15% 심는다 그 우량 그 수종이 아니고 그 수종의 15%의 적당한 이런 나무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다 되고 이제 관리가 우리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북부 여기 우리 송탄 출장소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식재비가 수십억씩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15%에서 상향 조정해가지고 20% 정도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있는지. 지금 이제 법정 15%인데요. 예. 현재 지금 아파트 단지에 조경을 식재하고 있는 게 보면 30에서 40% 정도가 지금 현재 오바해서 예. 식재를 우리가 시키고 있는 거를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조경들이 아파트에서 보면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 수준 높아지기 위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심지 말라고 해도 더 많이 심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운영으로 되고 있다고 보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택과장이 이제 말씀 답변 드리는 상황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 건축위원회나 예. 이 우리 경관위원회 저기 하면서 대개 지금 수종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그냥 뭐 임의적으로 그냥 형식상 해온 걸 가지고 심의 때 그 다 의견을 줘서 다 좀 조정하게 좀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좀 이거 나무 식재도요 15%하고 뭐 20-30%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수종이 뭐고 나무 크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잘 자란 나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심으면 뭐 할 겁니까? 나무의 역할을 가지고 수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 관리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이 경관위원회 때 지금 예. 수종이 지금 예. 이제 심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해주신 수종이 예. 뭐 너무 부실하다 하면 수종까지도 바꿔주고 예. 의견을 다 제시해주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푸른 도시 사업하고도 저희가 이제 연결은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공공주택 건축 시에 조성되는 조경 면적에 대한 어떤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유도를 한다고 하기에 이게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 차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짓는 건설업체나 그 단지 구성하는 그 업체들한테 이런 조경 면적 우량의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해서 살기 좋은 우리 그 평택시의 그 쾌적한 도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그럼 식사하고 하실까요? 예.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